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꼭대기를 치고 내려왔지요. 내려와서 나는 여기서 이게 바닥이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 A, B, C가 끝나고 그리고 반등 A, B, C가 도르겠지요. 이 반등이 언제까지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올랐다가 밑으로 꺼진다. 꺼지는데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 그 내려가는데 무지막지하게 내려갈 여건이 자꾸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군사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외환 확적으로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떨어진다고 보는 거를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군사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또는 저 유럽 이런 국제 정치적인 부분 가지고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점을 뚫는 거는 한동안 물 건너갈 가능성이 꽤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통화 수합, 중국하고 통화 수합, 우리나라 여러 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중국하고 202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미국하고 올 연말까지 하기로 한 거 연장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그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발표가 됐는지 뭐 내가 본 그 뭐 뉴스라 해야 되나 이 포털에서 그 쓴 글을 보니까 07시 뭐 31분인가 하고 적혀 있던데 한국은행 발표가 통화은행 그러니까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올 연말로 끝이 난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 통화 사업이 끝났다 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데미지가 오진 않겠지만은 서서히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의 행보가 외교적으로 어떤 행보를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구분이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지금 가능성은 뭐 지금 여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겠지요. 야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 지금 뭐 보니까 대권 후보가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이런 네 명이 뭐 몰망이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도 아닌 이상한 당, 국회의원도 없는 당, 그 허경영이 그 심상정이하고 안철수보다는 지지율이 더 높지요. 뭐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나라 말아먹을 것 같으면은 별 볼일 없을 것 같으면은 기왕이면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허경영이 되면은 젊은 사람 결혼하면 돈이라도 준다는데 그 돈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게 허경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많이들 합니다. 게다가 어, 뭐 한 명에게 뭐 성인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달에 150만 원씩 뭐 준다고 하니까 부부 둘이 살면은 300을 받게 되지요. 그 돈도 계산해 보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이던데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뭐 헤쳐먹었다면 못하고 그
국가 예산을 늘린 게 전체 국가 예산 말고 늘린 게 2천조입니다. 2천조. 5년 동안 2천조를 늘렸으니까 꽤나 많이 늘렸지요. 2천조가 좀 안 될 수도 있나? 대략 뭐 한 1,000조에서 2천조 사이쯤 될 겁니다. 늘린 게. 그 늘린 부분을 국민들에게 지어주고 쓸데없는 예산 없애버리고 이러면은 뭐 영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죠. 주겠다는 돈 절반 정도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특히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뭐 주겠다는 돈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뭐 그런 돈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허경영을 한번 찍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허경영도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대권 후보 중에는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참 우리나라 인재 없습니다. 뭐 정상적인 인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 안 하고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나오고 당대표가 되고 하니까 당도 썩었고 정치도 썩었고 다 썩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 4명보다 허경영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야 허경영을 내가 찍으면은 허경영이 안철수나 심상정보다는 표를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라가 개판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하고 척을 지겠다고 뭐 요번에 호주 가서 거의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지요. 문재인이. 근데 미국산 백신은 왜 강제로 놓으려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백신을 강제로 자꾸 놓으려고 하는데 왜 놓으려고 하는지 뭐 그러면서 또 반미는 왜 하는지 친중은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EU가 연합해가지고 미국하고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좀 힘이 짜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전에 일본이 미국의 심기를 한 2번 건드렸죠. 한 번은 진주만 습격으로 한번 건드리고 또 한 번은 미국 건물들을 마구 뭐 사냥이라 해야 되나 쇼핑이라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건드렸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진짜 잘근장을 씹어놓고 지근지근 밟아놓고 있지요. 중국은 워낙 큰 오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로 밟아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같이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좀 똘똘하게 하면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우리 정씨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 큰 기운, 좋은 기운을 갖다가 왜 걷어차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조정이 이것 들고 어디까지 내려올지 이걸로 끝이 난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올랐고 지금 조정 중이다.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조정이 끝난 거겠지요. 조정이 끝나고 한 3,200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 이거를 뚫지 못하면 아직도 조정 중이다. 고 보는 게 맞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조정 중으로 보이는데 요즘 파생을 보게 되면은 위클리 쪽이 워낙 커져가지고 위클리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재밌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위클리가 이래 보면은 자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이라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보면은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가 하는데
이 내렸다가 올라가는 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콜이고 이거 풋을 보게 돼도 풋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은 이게 한 4배 올란 겁니다. 4배. 4배, 5배 올란 거거든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이게 3배 올란 겁니다. 4배, 너댓 배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한 5배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이거 한 2배 반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한 2배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갖다가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야 진짜 이거는 뭐 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코인 시장보다 더 액티버티한 시장이 지금 위클리 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 만약에 거래된 계약 수가 뭐 38만 계약, 39만 계약 이렇습니다. 이래 보면은 코스피 200은 오늘 제일 많이 거래된 게 10만 계약이거든요. 이래 보면은 이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 옵션보다 위클리 옵션 쪽으로 대세가 완전 넘어온 게 아닌가 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때도 보면은 내가 하방으로 한 100배쯤 난다고 봤거든요. 100배쯤 난다고 봤는데 본 옵션에서는 한 10배인가 20배인가 뭐 그래 많이 안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방으로 100배 넘게 났습니다. 상방으로 204배 났거든요. 수익 볼 수 있는 것도 완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100배가 넘게 났습니다. 제일 많이 난 거 기준입니다. 하방, 상방, 하방으로 100배, 100수십 배, 상방으로 200배 거래 났습니다. 요 긴 음봉에서 100배, 그 다음 양봉에서 뭐 수십 배, 3, 40배 났고, 그 다음 만기일 날 200배 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100배, 200배를 만들다가 보니까 지금 많이 빼지 않고도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꽤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게 내리고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뭐 100배짜리 뭐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올리면서 200배짜리 뭐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위클리 옵션으로. 그래서 파생을 가지고 이 시장의 흐름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지금 하방 추세입니다. 하락으로 이동평균선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다시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이래 내려오면서 A파, 반등 B파, 이래 내려오면서 C파 해가지고 A, B, C의 큰 A가 끝이 나고 다음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끝이 난 건지 좀 더 갈란지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할 건데 하락이 언제쯤 시작될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쌍봉을 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선거를 하기 전에는 좀 올려놓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3월달 선거니까 두세 달 전이면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하고 1월달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지요. 11월 말에 거의 바닥을 치고 한두 달은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연말 랠리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돈들이 선거 쪽으로 몰리고 또한 관심사들도 선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선거를 한 달 정도 놔두고는 뭐 많은 하락은 아닌데 어, 박스권 하락 정도의 하락 조정은 보통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800 정도 가까이 왔지요. 2800 몇십 대 가지고 바닥을 찍고 이게 한 3100이나 32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명절이 있겠죠. 설날을 지나고 나서 뭐 슬슬 빠지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좀 빠졌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몇 달 동안은 뭐 좀 위에서 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2월, 1월, 2월, 3월 한 몇 달 정도는 위에서 놀지 않을까, 주가 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그 부채 한도에 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았는데 뉴스 검색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놓쳤더라고요. 벌써 11월 중순에 12월 초에 원래 부채 한도에 만기가 노는 걸 한 보름 정도 연장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5일인데 12월 15일 건도 12월 12일인가 이미 발표를 했더라고요. 나는 어제서 들었는데 며칠 전에 이미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놓치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조금 써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사건이 있으면은 뭐 해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뭐 그래 되면은 나도 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을 갖다가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애쓰는 거에 비해서 참 조그만 노력도 댓글로 안 해준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자, 어쨌거나 방향은 지금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윗방향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폭락할 만한, 당장 폭락할 만한 미국 부채 한도의 의결권이라든지 뭐 흥다그룹 사태라든지 또 미국 금리 인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악재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오르지요. 그래서 미국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연말 랠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연말 랠리가 있으면은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겠지요.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우리도 거기 힘입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도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라간다 한들 못 올라갈 건데 올라간다 한들 더 큰 폭락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래 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악재가 미국과의 통화 스왑 연장 별열건이 제일 큰 것 같고 뭐 중국하고는 뭐 한다고 2025년까지 통화 스왑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 정치권들이 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놈들인데 이런 놈들은 전부 싹 썰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삼성교육대 보내야 되는데 참 허경영이가 되면은 보내겠다 하니까 허경영을 찍고 싶은데 허경영도 뭐 좀 또라이기가 있는데 저기 제정신인 건지
제정신이 아닌 척 하는 건지 참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옛날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똑똑하다고 대통령 하는 건 아니죠. 똑똑하고 애국심도 있고 강단도 있고 이래야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외세에 휘둘리면은 나라가, 국민들이 불행해지죠. 외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대통령 목숨이 날아가지요.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는 뭐 외세에 휘둘리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는 게 지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 정치인의 운명이죠. 그만큼 영광도 있고 목숨으로서 국가를 지켜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하다고 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하는 거지요. 권한만 쳐받아 먹고 책임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쫌팽이들한테 정치를 맡기니까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되는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요. 주가가 3100, 3200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상당 부분 털고 빠져놓는 게 맞지 않을까? 현금화 시켜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진짜로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더 올라가서 3,300까지 간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야, 그럼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쌍봉을 치고 떨어질 건지 아니면은 위로 더 갈 건지를 그때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위로 더 간다 그러면은 따라 붙는 게 맞고, 쌍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손절을 치는 게 맞지요. 자, 일단 3100에서 3200은 갈 거다 하고 지금 보입니다. 가질 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지금은 여기 꼭대기 치고 조정받는 중인데, 조정이 끝난 건지 밑으로 좀 더 눌렀다가 갈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특이사항도 또 발생을 했는데, 요즘 한 번씩 특이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시총순위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1위부터 20위까지가 삼성전자, 우선주만 빼고 나면 전부 다 코스피 200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다 빨갛지요. 이래 빨간 거 보면은 오늘 많이 올랐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코스피 200도 0.5%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총 순위 말고 등락 순위를 보게 되면은 상한가 3개를 쳤고, 상한가 3개에다가 20위까지 쭉 보니까 20위가 10.53% 올랐지요. 이까지 쭉 봤는데 이 20개 전부가 코스닥입니다. 내가 20개 전부가 코스닥인 걸 갖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 하나씩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씩 다 클릭해 봤거든요. 클릭을 해보니까 상한가가 전부 코스닥만 있어가지고 이상한 애가 20위권까지 다 클릭을 해봤는데 전부 다 코스닥입니다. 그럼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적게 올랐거든요. 코스닥 쪽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놈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가는 놈이 가는 게 몇 달 동안 가고 시세를
내릴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언제 어떻게 꺾일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주식으로 돈 벌 기회다. 그리고 주가가 꺾일 때 그때는 털고 나와야 된다.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달 후가 될지 뭐 서너 달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이렇게 돈이 몰리는 쪽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다.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 기회는 온 것 같아. 잘하면. 잘 못하는 사람은 못 벌겠지요. 오를 만큼 오를 거고 순환매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쪽으로 돈 벌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 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가 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내가 앞전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 갈 거다고 한번 끊어놓은 게 있지요. 그때 여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끊은 게 언제 끊는가 하면은 12월 1일 날 끊었네요. 12월 1일 날 꺼가지고 8만원 정도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8만원 정도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뚫고 올라갔을 때 이 고점을 뚫고 더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오겠지요. 그거는 더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진짜 아슬아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외교 진짜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걱정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내가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나는 잘 될 나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정치인들 하는 게 불안한지. 정치인을 뽑는 사람은 결국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불안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 하는 거는 글쎄 하는 의문사항이 들고, 어쨌거나 앞전에 저점을 찍은 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다. 일단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시작되면은 그 저점을 뚫고 내려갑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량은 언젠지를 알아야 되는데 언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갖다가 내가 다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이슈가 될 때 그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지요. 문제가 생긴 다음인 경우가 많지요. 주가가 한참 내려온 다음에 뉴스에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 세력이 뉴스, 언론도 장악하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가지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헝다가 망할 듯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막 빠질 것 같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 주가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러블 있어가지고 전쟁 날 듯이 하던 것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전쟁도 안 났잖아요. 여러 가지들 일들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유튜브 쪽으로 뭐 공신력은 없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옮겨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걸 보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엉터리 유튜브도 많고 이래 가지고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판단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엉터리 뉴스들보다는 차트를 믿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와 이 거래량, 거래 금액, 세력들의 금액, 거래 금액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락이 일단락 되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상승인데 이 상승은 나는 반등으로 본다.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지는 않을 것이다. 반등이 시기에 들어온다면은 뚫지는 못하겠지만은 쌍봉을 칠 수도 있다.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은 강하게 들어오면은 쌍봉을 치고 이거를 살짝 뚫을 수도 있다. 뚫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로 뚫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래 봅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환율 부분도 한몫을 하겠지요 거기에.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기에는 몇 달 동안 올 거다. 테마주라든지 대선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코스닥 쪽에서 돈 벌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들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